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친문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거겠죠.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알박기 인사 중에 한 명인데 그중에 이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싱크탱크 중에 하나가 이제 국립외교원인데요. 국립외교원 원장은 정부 연구원이기 때문에 원장은 이제 차관급 대우를 받는 아주 고위직이에요. 원장 그 홍현익 박사, 이 홍현익 박사가 결국 그 외교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임 수순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나오는 대목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 최근에 이제 15년 봉인이 해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유족이 열람을 신청했는데 이게 지금 많은 정치적인 이 논쟁을 야기할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 대리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행 법규에 따르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대리인들이 말하자면 외교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보호해왔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이유가 이제 주로 큰 이유 중에 하나고, 물론 내면적으로 정치적인 갈등 일시요, 또 이 정치적인 비리 의혹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지금 권양숙 여사가 신청한 기록물 열람 이거를 결재를 보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의 선우정 칼럼이 쓴 선우정 논설위원이 쓴 이 칼럼, 한마디로 이재명, 야 이건 뭐 이재명 안 된다는 얘기는 뭐 더 이상 사실상의 이유가 없죠. 예, 그런데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이런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재명이 도저히 나라 망신시킨다는 거죠. 나라를 싸구려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한 논리로 이재명을 강력히 직격을 하고 있는데 이 칼럼 내용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이 기념사는요, 우선 자유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연대한다. 이 연대의 틀에서도 이 한일 관계, 또 이 한미일 관계의 안보 협력의 강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이 한일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 측면에서도 굉장히 말하자면 협력하는 지금 파트너가 돼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의 오늘 기념사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이 핵심 내용을요, 직접 워딩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안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예. 그리고 복합 위기가 심각한 북핵 위협과 같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미 3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지금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하고 우리가 연대하고 협력해서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 그리고 공동 번영에 우리는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 그래서 104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3.1 운동이 이제 처음 시작한 104년 전에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녀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결과였고 그 노력을 한시라도 멈춰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요,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선녀를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면서 또 한편으로 미래 번영을 위해서 할 일을 생각해야 할 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기미 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 이러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반적으로 쭉 말씀드리면 우선 이 글로벌 어젠다까지도 우리가 이제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한 거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는 이제 자유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인된 공통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연대 협력해 나가야 되겠다. 바로 복합 위기 속에는 이제 경제적인 그런 위기 국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 이 발전 패턴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개딸들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색출 작업에 돌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 이름을 그리고 이제 핸드폰 번호까지 그리고 지역까지 전부 자세하게 딱 넣어가지고요. 이러한 여러 개의 버전을 지금 SNS에 올려놓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총선, 낙천, 낙선, 살생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가열차게 색출 작업에 나서고 있고, 그리고 직접 또 어떤 의원들의 경우에는 서로가 이 소통하는, 서로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개딸들도 너 밝혀라. 이번에 찬성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하고 무슨 소리냐. 나는 부기를 찍었다. 그래갖고 이거를 또 캡처해갖고 사진까지 이제 또 올려놓는 정말 별 희한한 일들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비명계에서는 좀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 그렇게 난리를 쳐봐야 더 이상 이제 민심이 허용을 안 한다. 그래서 6월 전에는 지도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취를 지금 압박하는 국면으로 지금 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이 당 지도부에서는 철저하게 자 단일 대우를 끝까지 다시 한번 또 형성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계속 2차, 3차 거소 경찰이 쳐들어올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단일 대우 그리고 개딸들이 이런 문자 폭탄은 자제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재명까지 나서서 하고 있는데 전혀 제가 보기에는 통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은 개딸들을 뛰고 또 김남국 이런 사람들, 이 최강욱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즉 친명 핵심 또 초롬의 강성파들도 지금 이번에 찬성한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개딸들은 그 늦추지를 않고 있거든요. 색출 작업이라든가 비판.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가고 있느냐? 지금 포스터까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터. 이 포스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 포스터에는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김정숙 여사, 즉 문재인과 김정숙까지를 이 포스터에서는 역적 배신자다.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 포스터를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개딸들의 이러한 움직임, 이거는 팬덤 정치가 낳고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이 말이죠. 그 조용히 있다가 어제서야 의지감치 이 개딸들이 이러한 이 문자 폭탄,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저는 테러행위라고 보는데요. 이런 거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딸들이 이렇게 단체적인 그런 무역 입장을 전혀 누그러지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대부분의 우리 이제 국민들, 이 개딸들의 이런 팬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문바들의 이런 또 팬덤, 우리가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예, 정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 중도층이 특히, 뭐 이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의 논리가 있겠지만은, 예, 중도층이 저는 키 플레이어라고 보는데, 중도층에서 이런 비정상, 즉 정상을 이탈한, 그렇죠? 정상적인 정치를 이탈한 이런 개딸들의 움직임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게 계속되면은 결국 이재명은 죽는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야, 이거 이재명이가 계속 이렇게 사퇴하지 않고 내년 총선까지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비명계는 친명계 쪽에서 지금 이 개딸들 나서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비명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는 국회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오면 100표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맞받아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개딸들과 관련해서는 또 뉴스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이 지난 2월 말일부로 15년에 이 봉인이 해제됐어요. 자, 이게 봉인이 해제되니까 바로 유족 측에서 즉 권양숙 여사가 대리인을 지정해가지고요 기록물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 기록물 열람을 신청을 했는데 이건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되는데요. 결재를 안 하고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누구를 대리인으로 지정했느냐? 오상호 전 노무현 재단 사무처장을 지정하고 대통령 기록관에 통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쭉 대통령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보류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이거를 보류했냐? 이 절차를 갖다가. 왜냐면은요, 지금 행안부가 이제 대통령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람 범위를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법은 어차피 이것도 민주당이 지금 여의도를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행령을 우선 고친다. 예. 그래서 시행령 개정 때까지로 기다려달라. 이렇게 권양숙 여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선요, 전직 대통령 유고 시에는 유족들이 각각 제3자를 열람 대리로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록물 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먼저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유족만 왜 그러냐면요. 우선 이 가족이 대리인을 추천한다. 이러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조항이. 가족이 대리인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누굽니까? 이 권양숙 여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 가족은요. 현행법상으로 가족은 이제 민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대통령의 부인, 그리고 자녀 모두가 다 이 가족이 대리인을 추천한다라고 할 때 유족 대리인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그렇죠? 우선 뭐 가족이니까 아들, 딸도 들어갈 수 있고 부인도 들어갈 수 있고. 자,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게 대통령 기록물에는 국가기밀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비록 봉인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열람권자의 범위가 너무나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 대통령의 본인하고 유족을 동등하게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족의 열람 범위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행령을 좀 고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열람의 범위가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하고 동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유족의 열람 범위도 축소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고,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될 때까지는 이 권양숙 여사가 지정한 대리인의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 노무현 측에서는 상당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반발하겠죠. 예. 자, 그래서 이건 지금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는데, 자,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대통령 기록물을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지향성이 우리 국가를 갖다가 둘로 쪼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의 국가를. 이게 문재인 정권이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국민을 양분시키는 요소를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의 범위가 최소한도 좁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많은 분들에게 전직 대통령의 자료가 이 대리라는 이름하에 이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적절히 제한을 좀 더 두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 홍현익,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한 그런 홍현익 외교안보 연구원장인데요. 외교안보 원장인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번에 이제 감사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퇴를 할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앞서서 이제 사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쭉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이 전반적인 운영 이 상황과 관련해서 내부 인사들이 외부로부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이 고가의 선물을 많이 받았고, 또 외부 활동에 대한 내부 보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부 신고가 굉장히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현희 원장에 대해서는요, 이 운영 및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도록 이미 제한을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문도 어제 이제 홍문도 지난 22일 날 전직 이 법조인들 3명이 중심이 돼서 이미 청문 절차까지 끝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외교부의 지금 이제 뭡니까, 이 해임 순서만 남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이미 이제 감사를 통해서 외교부가 말이죠, 이 국립외교원 기관주의 조치를 했어요. 자, 기관주의 조치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그리고 외교원장이 청문회에 쓰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사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참고적으로 그래서요. 이제 외교부의 싱크탱크, 큰 싱크탱크가 이제 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국립외교원이에요. 외교연구원. 여기 또 다른 싱크탱크 하나가 바로 세종연구소죠. 이 세종연구소의 경우에는 지금 예산 연간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문정인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문정인 이사장도 이 외교부 본부의 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적발이 되니까 바로 지금 사의를 표명한 걸로 되어 있어서 자, 외교부의 싱크탱크들 수장이 이제 바뀌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홍인익 지금 국립외교원장의 경우에는 최근에 말이죠. 이 최근에 이 뭐라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공관장 대상 교육을 할 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반하는 그런 또 이 강연을 이 공관장 나가는 사람들한테 외교관들한테 고위 외교관한테 그런 입장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동안에도 말이죠. 이 홍인희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이라든가 연합훈련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바람에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는데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 중에서도요. 이런 홍인희 원장의 입장도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큰 정무적으로 판단해 볼 때 결격 사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지금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선우정 칼럼을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선우정 칼럼을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우정 논설위원 이 학폭 아빠 그리고 학폭 아빠는 정순신 최근에 조폭 삼촌 이거 조폭 삼촌이 누구예요? 이게 이제 이재명이요. 왜냐면 조폭이 살인했잖아요. 자기 애인하고 엄마를 갖다가 조폭 삼촌. 그 다음에는 개딸들의 민주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단계마다 주의를 값싸게 만들고 있고 민주당이 그렇게 됐다가는 나라 전체가 싸구려가 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많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는요, 그동안에 이제 행보를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 도덕성의 상실. 이 도덕성의 상실의 절대적인 예는 바로 형수 욕설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취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나라 전체가 결국 싸구려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재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정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칼럼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조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번 이 체포 동의안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가 들고 일어났잖아요. 분노할 때 분노하고 일었을 때 함께 일어섭시다. 그리고 그래도 내일의 태양은 뜹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고 눈물나게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개딸을 향한 선동인지 아니면 이재명에 대한 아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에서 올라온 글 중에서는 가장 절절하고 비장하다. 그리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정청래 이 학폭 아빠로 다시 재소환이 됐다는 겁니다. 뭐냐? 이번에 이제 정순신 아들이 학폭 문제가 되니까 이 정청래 아들도 이 중학생 때 동료 여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또 음란 문자를 발송한 사건 다시 거론이 됐는데, 이때는 또 이 정청래는 또 국회의원을 할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이재명을 끼고 드는 이런 입장문을 내놓은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여권을 보면은 정순신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은 정순신을 낙마하게 된 것은 바로 뭐냐? 본인의 아들의 학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전학 조치를 이런 징계 조치를 내리니까 거기에 반해서 저항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법원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3심까지. 이것이 이제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잘랐는데 바로 이게 최소한의 규율과 도덕이죠. 그런데 이 최소한의 규율과 도덕 그래도 현 정부에서 이게 통하지 않는 건 통하고 있는데 민주당에는 이런 최소한의 규율과 도덕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그리고 국회 과방위원장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 단 한 명도 정청래 당신의 아들은 어땠냐?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도덕 문제는 어떠냐? 이거 따질 필요도 없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형수 욕설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이 천박한 본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입에 담지 못할 욕, 이걸 더군다나 자기 형수한테 공개하라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자기가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조폭 변호사의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성남국제마피아파 이 조직원을 변호한 조폭 변호사예요. 그래서 조폭 조카의 조폭 이런 거의 살인마 조카를 변호한 사실도 얼마나 유명하냐 이거죠.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에게는요, 인생의 서사가 있는데 이 인생의 서사는 바로 꿈을 매개로 해서 승화시켜야 되는데 이 승화에 이재명은 이미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 꿈은 없고 욕망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는 뭐라 그럴까요? 이권을 사고 파는 흥정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장동 사건 이 해먹은 돈이 8천억 원이 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기지사 4년 동안은 또 조폭이 꼬여가지고 조폭 누가 꼬였어요? 이거 김성태 꼬였잖아요. KH그룹 배상이 또 꼬였잖아요. 다 조폭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보면은 꼭 정치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옮겨 다닐 때마다 주위를 굉장히 값싸게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민주당도 싸구려가 됐고 요렇게 가다가는 나라도 또 싸구려가 될 거야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 문제를 갖다가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 송호정 논설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도덕 리스크가 더 본질이다. 그래서 이러한 평범한 규명이 왜 민주당에서는 작동하지 않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개딸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 도덕 문제 이거를 제대로 좀 다뤄야 되겠고 이재명 정권과의 대결이 아닌 민주당 스스로 이제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현 정권이 가장 원하는 야당은 학폭아파, 조폭삼촌 그리고 개딸들이 설치는 민주당이다. 예, 민주당 사람들도 대부분 다 알 것이다. 예, 그래야 제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조선일보의 이 칼럼까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을